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현 총장보다 5기수 아래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파격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의 신망이 두텁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상화 논의가 최종 결렬되자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국회 소집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경제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첫 준우승을 차지한 우리 대표팀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매 경기 감동을 선사한 태극 전사들을 국민들은 열렬한 환호로 맞이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성접대를 받은 현직 경찰들의 공소장을 MBN이 입수했습니다. 업주는 성매매 말고 무면허 안마로만 처벌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고 경찰들은 핵심 증거를 일부러 빠뜨렸습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인천시장이 결국 공식 사과하고 이달 안에 수질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생수로 샤워해야 한다는 불만과 손님이 뚝 끊긴 식당까지 원성이 높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등이 펀드 판매 이후엔 별다른 역할이 없는데도 매년 보수로 꼬박꼬박 대가 불만이 큽니다. 심지어 실제 돈을 굴리는 운용 보수보다 판매 보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대통령이 누구를 선택하느냐로 대통령의 향후 검찰 구상, 그러니까 의중을 알 수 있을 거다는 말이 있었죠. 또한 법조계의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이 되느냐 하는 거였는데 결국 그가 됐습니다. 적폐청산에 선봉을 썼던 인물인 만큼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가 적폐청산 수사와 검찰개혁의 가장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검찰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후보자는 중앙지검장 직전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는데 치열한 검증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코드 인사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하명을 했고 검찰은 이에 맞춰 칼춤을 추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을 반문 인사들에게 휘두를 것입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과 적폐청산 수사, 그리고 윤 후보자의 60억 원대 재산 증식 과정 등을 놓고 여야 간 청문회에서의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때 외압을 폭로했다가 좌천됐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하면서 부활해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해온 이른바 강골검사입니다.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자 그를 선택한 것 같은데 윤 지검장은 그동안 조직에 충성한다고 얘기를 해왔죠. 과연 어느 쪽에설까요? 손기준 기자입니다. 강골검사, 대쪽 같은 변모와 뚜렷한 소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칭할 때 따라붙는 수식어들입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 후보자는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강골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중징계를 받고 좌천됐던 윤 후보자는 2016년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발탁되면서 3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청산에 고삐를 쬐 윤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됐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골 검사였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2년간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얻은 신임으로 끝내 검찰의 수장까지 올랐습니다. MB 뉴스 송기준입니다. 현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5기수나 아래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총장으로 내정되면서 검찰엔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후배나 동기가 먼저 승진하면 옷을 벗는 관행상 선배 검사 30여 명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검찰의 기수 문화를 흔들어 검찰 개혁을 촉진하겠다는 청와대 포석도 담긴 듯합니다. 이건율 기자입니다. 사법연수원 23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문무일 총장은 5기수 차이가 납니다. 후배가 총장이 되면 선배나 동기가 물러났던 게 검찰 관례여서 연수원 19기에서 23기의 검찰 간부들은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사장급 인사 42명 가운데 19기부터 23기에 해당하는 검사는 30여 명이나 돼 이 중 상당수가 옷을 벗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개혁을 시도 중인 청와대가 인적 쇄신 차원에서도 윤 후보자를 깜짝 발탁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사장 줄사퇴도 예상되는데 네.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조직 운영 방침도 설명을 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적은 아닌 것 같고 차차 지켜보십시오. 네.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지명은 대표적인 검찰 개혁 방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새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 윤 후보자는 총장 지명 직후에도 차차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기수 문화를 깨면서까지 지명한 만큼 윤 후보자가 이미 청와대와 어느 정도 협의를 끝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애정이 강하고 강단 있는 성격의 윤 후보자가 청와대 뜻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검찰에서 나옵니다. MBN 뉴스 이건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바른미래당이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한국당만 빼고 나머지 당들이 국회 문을 열기로 한 건데 사실 바른미래당이 총대를 매주었으니 민주당은 부담도 덜 할 겁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온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협상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며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의 건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국회에서 우리가 비판하고 바로잡고 시정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바른미래당의 국회 소집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런 사람들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협상을 해오느라고 참 무던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오늘로 이것으로 끝입니다. 바른미래당에 따라서 소집을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소집을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개별 의원별로 바른미래당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함께했습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우선 열되 경제청문회도 하자며 제안했고 윤소화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도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모두 98명의 의원이 국회 소집 요구서에 동의하면서 6월 국회는 일단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당연히 홀로 남은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경제청문회 개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경제가 어렵다고 추경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는 만큼 경제 침체 원인이 뭔지 먼저 따져보자는 건데 민주평화당도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당을 거들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단독 소집 절차에 착수한 비슷한 시각, 한국당도 의총을 열었습니다. 정상국회를 만들자는 손팻말을 든 채 국회 개원보다 경제청문회를 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책청문회인 이 경제청문회조차도 정쟁이라면서 받지 못하겠다는 것이 여당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앞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는 국회 정상화를 결혼에 빗대
무조건 추경은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자는 격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 개회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당을 거들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운 건 염치 없는 일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제실정 청문회 요구를 거절하는 저는 민주당도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여야 사당이 국회 단독 소집에 들어간다 해도 한국당은 경제청문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파행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시면서 이렇게 단독 국회 소집이 가능한데 그럼 왜 민주당은 급하다면서도 그동안 시간을 끌어왔을까 싶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회 문을 여는 건 가능한데 알맹이, 그러니까 추경 통과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이 추경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예결위 진행에 비협조적일 거거든요. 게다가 이미 임기가 끝난 예결위원들을 누구로 구성할지 한국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도 없습니다. 법사위와 외통위, 국토위 등 한국당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다른 상임위도 비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6월 국회를 열어놓고도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도 내부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대표적인 친박계로 꼽히는 홍문종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떠나 대한애국당에 입당하기로 한 것 때문인데 한편으로는 보수 통합에 부담스러운 인물, 강경 친박이 알아서 나가주는 건 나쁘지 않은 신호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홍문종 의원이 자유한국당 탈당과 함께 대한애국당 공동대표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정신이 바탕이 되어 홍문종 의원님을 추대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신공화당으로 당명을 교체하는 것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한국당 내부에선 홍 의원의 탈당을 평가절하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당내 호응도 없을 거고 나아가서 아무런 영향도 없이 차차 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입니다. 홍 의원과 함께 친박계로 꼽히는 김태흠 의원 역시 홍 의원이 추가 탈당을 언급해 당을 흔들어대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밖에선 홍 의원의 탈당과 친박계 정당의 탄생이 보수 세력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소한 20석, 원내 교섭단체는 구성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본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보수권 분열 차단에 나섰습니다. 자유우파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황 대표는 또 분열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가 탈당 움직임을 경계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태극전사들이 귀국했습니다. 출발 전 최약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그들이니만큼 국민들은 더 열렬하게 맞이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정종영 감독을 선두로 은메달을 목에 건 태극전사들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300여 명의 환영 인파 속에 태극전사들은 20여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20세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최약체라는 예상을 딛고 준우승 자리까지 오른 선수들에게 이번 대회는 여름밤의 추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는 전혀 없고요. 저 생각에는 진짜 좋은 추억이었고 진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게인 1983을 이루고자 한 거를 저희가 다 믿음으로 다 했기 때문에 결승전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뜬 눈으로 선수들을 기다린 팬들은 아직도 응원할 힘이 더 남았습니다.
새벽 3시 반. 결승 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던 팀이었어서 응원을 더 하고 싶네요. 36년 만에 4강을 넘어 한국 축구의 새로운 신화를 쓴 태극전사들. 이들의 다음 도전은 어떨지 금이 환영길에 벌써 다음 여정이 기대됩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아쉽게 카 퍼레이드는 취소됐지만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환영 행사는 시종일관 6회 그 자체였습니다. 선수들은 정종용 감독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거나 헝가리를 쳐주면서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조희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수들이 정정용 감독 주위로 몰려들더니 대회 때 못했던 행가래를 쳐줍니다. 하나, 둘, 셋. 그라운드 밖에서 만난 20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은 영락 없는 10대들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가 하면 막내형 이강인은 형들을 상대로 장난기 어린 농담을 던지며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솔직히는 아무도 안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좀 비정상이어서 좀 부담스럽네요. 감독님에 대한 감사 인사도 역시 Z세대다웠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정정용 감독님 사랑해요. 정정용 감독도 열심히 싸워준 선수들과 팬들에게 유쾌한 입담으로 화답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성적을 낸 것 같은 느낌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있어서 백성이 있는 게 아니고 백성이 있어서 임금이 있는 것으로 환영식을 마친 선수들은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거나 함께 사진을 찍으며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3년 전 YG BI의 마약 수사와 관련해 경찰은 검찰이 요구해서 그래서 바로 그 사건을 넘겼다고 했죠. MBN 취재 결과 검찰은 YG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BI의 수사 보고서를 콕 집어 바로 그걸 달라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아이돌 연습생 한모 씨는 BI에게 대마초를 전달했다며 관련 카카오톡 대화를 경찰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씨는 도중에 말을 바꿨습니다. MBN이 입수한 경찰 수사 보고서엔 한 씨의 진술을 변호인이 막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호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한 씨가 울며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했고 BI에게 대마초가 아닌 LSD를 전달했다고 자필로 적는 등 오락가락한다고도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경찰은 BI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이런 와중에 검찰에서 사건을 바로 넘겨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말합니다. YG와 관련된 다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특히 BI를 콕 집어 수사 보고서를 따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한 씨는 물론 BI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을 넘기라고 먼저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G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지만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의 열쇠를 쥐인 한 씨는 마카오에서 그제 귀국하고서 바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서일까요? 온라인상에선 가수 BI의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속 연예인 모두의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다소 과격한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을 정도입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최근 올라온 한 SNS 게시물입니다. YG를 불매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YG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가수는 물론 배우들의 사진까지 게시돼 있습니다.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YG 가수들의 음악을 걸을 수 있다며 그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시글도 눈에 띕니다. YG의 연예계 활동을 전면 중단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모두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른바 YG 불매운동입니다. 안 좋은 일이 많았던 개인이 많이 있는 단체를 과연 저희가 좋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경각심을 가지고 제지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마약 사건 등과 전혀 관계가 없는 소속 연예인들까지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몇몇 특정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전체를 그렇게 특정지어서 불매운동을 벌이는 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사퇴까지 했지만 소속사 전반으로 퍼진 불신이 사라지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제2의 버닝썬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레이블의 탈세를 하기 위한 유흥주점 대신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적발된 지 사흘 만에 또 불법을 저지른 건데 아무리 여러 번 적발이 돼도 그때그때 벌금만 내면 그만. 벌금이 세금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입니다. 서동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제2의 버닝썬으로 불리는 강남 클럽 레이블의 내부 모습입니다. 남녀가 섞여 춤을 추고 여느 클럽과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공간입니다. 무늬만 일반 음식점이던 이곳은 지난 15일 새벽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현장 적발됐습니다. 이곳 클럽은 지난 12일에도 탈법 운영을 하다 적발됐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흘 뒤 또다시 탈법으로 클럽을 운영한 겁니다. 여전히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일반 음식점은 구분이 없이 한 5, 60명 정도가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이처럼 허위 신고로 적발된 후 탈법 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유흥주점으로 신고하면 일반 음식점과 달리 개별 소비세 10%와 교육세 3%가 부과되는데 연매출 100억 정도의 클럽이라면 최소 13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적발돼 내는 벌금은 기껏해야 몇백만 원 정도로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세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과 벌금 등을 부과를 한다면 이런 행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현직 경찰이 성접대를 받고 전직 경찰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단속 정보를 흘려줬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도대체 경찰이 업주에게 어떻게 단속 정보를 흘려줬는지 그 적나라한 실태를 MBN이 취재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던 구모 경위가 성매매 업주인 전직 경찰 박모 씨에게 흘린 단속 정보입니다. 오늘 일제 단속이니 단골만 받으세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특정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식이었습니다. 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할 때 손님으로 가장해 예약하는 점을 알고 예약 전화번호를 알려준 겁니다. 단속 정보의 대가로 구경이는 박 씨 업소에서 성접대까지 받았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7월엔 성매매 업소를 신고해도 경찰이 가만히 있다는 시민의 신고까지 들어왔지만 사실상 눈 감았습니다. 단속을 나가긴 했지만 업주 박 씨에게 지금 단속 나간다고 전화를 걸었고 박 씨는 바지 사장만 입건해달라며 몸을 피한 겁니다. 시부는 마사지만 하는 게 단속도 안 맞고 몸이 좋지 않네 하면서 마사지 찾아봤어요. 구경이는 현장에 뻔히 있는 성매매 증거를 외면한 채 바지 사장만 성매매가 아닌 불법 안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전현직 공무원들의 유착을 다루기 위한 법안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검찰은 성접대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전현직 경찰의 유착이 심하다고 보고 두 사람을 모두 구속 기소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인천 수돗물에서 정체 모를 침전물이 나온 지 벌써 3주가 다 돼가죠. 인천시장은 이달 말까지는 정상화하겠다고 하지만 샤워까지 생수로 해야 하는 주민들과 문을 닫은 상인들은 하루하루가 한 달 같기만 합니다. 노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에 19일 만에 박남춘 인천시장이 공식 석상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통 일주일이면
안정화된다는 경험에만 의존해서 사태 초기 적극적인 시민 안내와 대응도 미흡했습니다. 시장인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자연 배수로는 침전물이 사라지지 않자 정수장과 주요 배수관을 모두 정화하고 강제로 물을 빼내기로 했습니다. 급식 중단 학교에는 급수차로 물을 공급해 급식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안 완전 정상화가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점심때인데도 식당은 텅 비었습니다. 지금 그 사태 이후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손님이 급감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매출에 비해서 지금 이제 한 보통 30%. 인천시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피해 보상은 고스란히 혈세로 메꿔야 할 판입니다. 환경부는 내일 이번 수돗물 사태의 원인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수돗물 사태가 보름 넘게 장기화된 탓에 먹거나 씻어도 안전하다는 최종 판정이 나오더라도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지난 3월 전역한 배우 임시완 씨에 대해 군복무 기간 중 휴가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휴가 일수가 무려 123일, 일반 병사의 2배가 넘거든요.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2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하다 전역한 배우 임시완 씨. 사격 체력 우수자인 특급 전사로 선발되는 등 성실한 군 생활이 알려지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임 씨가 군복무 중 일반 병사의 2배 수준인 123일의 휴가를 사용한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위로휴가 51일인데 이는 일반 병사의 총 휴가 기간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일각에선 폐지된 연예병사 제도의 부활이자 연예인 특혜라고 주장합니다. 임 씨 측은 신병교육대 조교란 직책의 특성상 주말 근무가 많았고 군부대 허용 범위를 넘는 부당 특혜는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육군도 위로휴가는 주말에 실시되는 부대 행사와 이를 위한 주말 연습의 경우에도 지급되는 보상 개념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설명에도 임 씨의 휴가 일수를 두고 전역자를 비롯한 네티즌들 사이에선 특혜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차량 8대를 들이받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 직장 동료의 차를 훔쳤다는데 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강진호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좁은 골목길에 들었습니다. 경찰차가 따라붙자 주차된 승합차를 밀치고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200m를 질주하다 승합차의 길이 막히자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을 튕겨냅니다. 8대를 들이받은 대낮 도심 폭주는 막다른 길목에 들어섰어야 끝이 납니다.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인근 주택가에 숨어있다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할 정도로 놀랬죠. 옆에 또 아들도 타고 있었는데 큰 사고 날. 30대 김모 씨는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직장 동료의 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에게 고향에 가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기분이 안 좋고 집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그 동료 차를 절취해서 여기까지 오게 돼서 검거된. 김 씨는 2년 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식당과 주점 등을 돌며 금품을 훔쳐온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돼 14억 원을 받아갔던 사람입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점 종업원과 대화를 나누더니 함께 가게를 나갑니다. 잠시 뒤 불이 나게 달아납니다. 단체 예약을 빌미로 종업원을 속인 뒤 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주했는데 택시기사에게 건넨 말이 결정적 단서가 돼 꼬리가 잡혔습니다. 타고 도망가는 도중에 이제 우연히 로또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 그 기사분한테. 경찰은 로또 1등 당첨자 가운데 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찾아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경찰이 추적하던 용의자는 이미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지난 5월 이미 구속돼 있었는데 실제 로또 복권 1등의 주인공이었습니다. 20대 중반이던 지난 2006년 14억 원을 손에 쥐었는데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3년 만에 돈을 탕진해버렸습니다. 등산복 매장에서 옷을 훔치고 휴대전화 매장을 돌며 최신 스마트폰을 훔치다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를 날린 남성은 10년 동안 구치소를 들락거리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폐업을 앞둔 애견샵 안에 강아지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한 달 이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에 강아지들이 몸을 긁고 분변을 먹기까지 하지만 주인은 이 강아지들을 절반값에 팔 거라며 소유권도 넘겨주질 않습니다. 죽거나 크게 다치지 않으면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 않으니 손을 쓸 방도가 없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애견샵 앞에 3355 모인 주민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림막 틈새로 안을 살핍니다. 파리가 날리는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뼈만 앙상한 채 털이 엉킨 강아지들이 보입니다. 애견샵 주인이 지난달부터 가게를 폐업하게 되자 팔리지 않은 강아지들을 한 달 넘게 샵에 남겨두는 겁니다. 거의 순방부터 해서 얘 지금 피부 안에 보시면은 염증들처럼 다 지금 굶고. 문제가 된 애견샵입니다. 폐업을 앞두고 문은 이렇게 잠겨 있고 더위에 지친 강아지들은 쓰러져 누운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SNS를 타고 비난의 목소리가 일자 가게 주인은 돌연 내부를 공개하고 깔끔히 청소까지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와서 밥 주고 물 주고 장청소 제가 40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쟤는 원래 유치민 받아야 돼요. 왜냐면 보다 못한 주민들이 관할 구청과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행법상 동물이 죽거나 다치지 않는 한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구청도 행정지도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기본적인 사육 관리 의무를 만들고 이것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능한 수준으로. 지난해 한 애견샵 안에서도 개 79마리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반려견 방치가 이어지면서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도록 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산 닭을 일부러 죽여 가축재해 보험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양계장 주인들이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일부러 죽인 것과 사고도 구별을 못할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손해 사정인도 한통속이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충남 논산의 한 양계 농장입니다. 냉동 창고는 죽은 닭들로 가득합니다. 50대 홍모 씨가 죽은 닭들을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가축 재보험에 가입한 홍 씨는 자연 폐사한 닭을 모아뒀다가 폭염 때만 되면 양계장에 깔아놨습니다. 홍 씨가 지난 4년 동안 이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5차례에 걸쳐 타낸 보험금은 6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우리 집만은 그런 건 아닌데? 왜 우리 집을... 또 다른 양계장은 멀쩡한 닭을 굶기거나 환풍기 차단기를 내려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21명이 30억 원의 보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축협 직원이 양계장을 운영해 보험 사기를 저지르기도 했고 손해사정인은 보험 청구액을 부풀린 대가로 뒷돈을 챙겼습니다. 자연재해로 닭들이 폐사한 것으로 유장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받기 때문에 이런 범행. 경찰은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고유정 씨 의붓 아들 사망 사건의 진실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이 몸에 심폐소생술을 한 흔적이 없다고 하자 현직 구급대원인 고 씨의 현 남편은 경찰이 거짓말을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고유정 씨의 현 남편은 아들 사망 당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찰의 얘기는 다릅니다. 부검 결과 시신에 심폐소생술 흔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당시 구급일지를 공개하며 재반박했습니다. 현직 구급대원인 자신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한 사실이 기록까지 남았는데 경찰이 거짓말을 한다는 주장입니다. 고 씨의 현 남편은 사건 현장 사진도 내놨습니다. 아이가 누웠던 침대에 핏자국이 선명한데도 경찰은 입 주변에만 혈흔이 조금 있었다고 발표했고 아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고유정이 침구를 없앴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실 공방이 이어졌지만 경찰 측은 사건과 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살해된 전 남편의 시신 수색은 난항에 빠졌습니다.
해상 수색은 이미 중지됐고 육지에 유기했다고 알려진 시신 일부도 부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막말 논란을 빚은 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돌연 사퇴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전격 사퇴 배경을 두고 기강잡기라는 등 말이 많습니다. 선정인 기자입니다. 바닥에 앉아있던 기자들에게 걸레질을 한다고 말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지만 4개월도 안 된 사무총장의 사퇴를 두고 당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잇따른 구설의 여파가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황 대표와의 불화설까지 제기됩니다. 당 관계자는 막말로 황 대표의 신임을 잃은 데다 당 사무처와의 관계도 껄끄러웠던 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반면 의사결정 라인에서 소외된 한 총장의 사퇴 카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황 대표는 한 총장의 사퇴 의사가 분명해 사의를 수용했다며 후임 인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뜻을 표했고 좀 논의를 많이 했는데 본인의 뜻이 분명해서 후임 사무총장으로는 삼선 의원 가운데 수도권의 김영우 의원과 충청권의 이명수 의원, 영남권의 이진복, 김재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연 확장의 방점을 두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은 이 내부 지지층의 사분오열로 다시 결국은 이 강성 보수 성향의 사무총장을 선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홍문정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후임 사무총장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물밑 대화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조만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조만간 진전을 보일 수 있다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물밑 대화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수면 위의 대화도 재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화해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남북뿐 아니라 미국의 최고 지도자들도 올해 안에 북한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을 바란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사이에 좋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간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언급을 자제해왔던 이 총리가 시일까지 특정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담은 발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나름대로 또 기자 출신으로서 감도 있고 또 보고도 받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기대성보다도 그렇게 갈 모든 징후를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올해 초 하노이 정상회담에 나섰던 목적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북한의 군 간부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발간한 교육자료를 입수했다며 당시 김 위원장의 행보가 핵 전력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얻기 위한 걸로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문건의 진위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은행은 펀드를 판매한 이후엔 투자자에게 별로 해주는 게 없는데도 매년 꼬박꼬박 보수를 떼어갑니다. 심지어 실제로 돈을 굴리는 운용사보다 더 많이 챙기는데 결국 투자자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게 되죠. 이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펀드 수익률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은행이 판매한 국내 주식형 펀드는 최근 1년 수익률 마이너스 12%를 기록했습니다. 그 사이 은행은 연평균 0.85%의 판매 보수를 챙겼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120만 원의 손실을 보고도 매년 7만 원 넘는 판매 보수를 은행에 내야 한다는 겁니다. 펀드 투자 권유 이후에는 별다른 역할이 없는 은행에 불만이 쌓이는 이유입니다. 수익이 안 나는 이런 구간에서는 고객들께서 보수에도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같은 판매 보수는 펀드를 굴리는 운용사의 보수보다도 높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판매 운용 보수가 비슷하고 영국은 운용 보수가 판매의 2배인 것과 달리 우리는 판매 보수가 1.24배에 달합니다. 단 일회성만 조언을 얻지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느끼는 서비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운용 쪽이 판매 쪽보다는 보수가 높아야 되는 것이. 전문가들은 판매 보수를 낮추고 판매사도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도록 해 좋은 펀드를 추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우리 회사가 김치 회사도 아닌데 돈 대신 김치로 보너스를 받았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태광그룹이 총수일가 회사의 손실을 메우려고 계열사에 시세보다 비싸게 김치와 와인을 강매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태광그룹 전 계열사의 직원들 자택에 10kg의 김치가 택배로 배달됩니다. 회사 측이 현금 대신 김치로 성과급을 지급한 겁니다. 김치를 생산한 업체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한 골프장. 해당 골프장은 적자가 누적되자 영농법인에 위탁해 김치를 생산한 뒤 계열사들에게 시세보다 3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룹 경영실은 수량 할당 등 이 작업을 주도했고 2년간 100억 원에 달하는 판매 금액을 골프장에 몰아줬습니다. 계열사들은 또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의 와인도 넘겨받아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지급했습니다. 2병에 10만 원 정도로 모두 46억 원에 달하는 와인을 샀지만 다른 업체들과 가격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하여 그룹 경영을 사실상 통괄하는 구조하에서 전 계열사를 동원하여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과 경영진, 태광산업 등 19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총 2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대학 전공별로 취업률을 봤더니 인문계 전공자 취업률이 56%, 2명 중 1명만이 취업이 됐습니다. 7개 계열 중에 가장 낮았죠. 취업률이 가장 높은 전공은 의학 계열, 그다음이 공학 계열로 역시 이과가 대세였습니다. 인문계는 퇴사율도 높아서 4명 중 1명은 1년 이내에 퇴사했습니다. 취업이 중요한 시대, 하지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보니 학생들은 점점 문과를 기피하고 대학은 학과를 줄이고 있죠.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문송합니다라는 자조적인 말이 계속 나올 법도 합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를 하는데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재개발 이득을 노리고 토지를 산 외지인 수가 원주민보다 더 많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0.05평만 소유하고도 조합원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죠. 민경현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재개발 반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반대! 재개발! 반대! 재개발! 반대! 원주민 대부분은 재개발에 반대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4년 전 찬반 투표에선 찬성표가 더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 2008년 이후 토지를 사들인 사람은 260여 명으로 원주민 230여 명보다 많았습니다. 이들은 원룸 건물 9개 동과 상가 3개 동을 집중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를 잘게 나누는 지분 쪼개기가 횡행했습니다. 제가 밟고 있는 이 판의 크기가 0.05평 정도 되는데요. 이곳에는 이 크기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12명이나 있습니다. 이들 260여 명의 토지는 평균 12제곱미터 남짓입니다. 건물은 대부분 텅 비어 있습니다.
원주민을 제쳐놓고 전부 다 예지인들이 여기 나와서 전부 다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지인들이 여기 와서 개발합니까? 여기 원주민이 있는데. 시조례상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법 위법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없어요. 정비구역 지정되기 이전에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 성남시 등은 이런 꼼수를 막고자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조례를 신설했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은 이런 꼼수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북한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20일부터 21일까지 북빈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오늘부터 환경 정화를 이유로 유명 휴양지 보라카이로 향하는 전 세계 부정기 항공편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 항공사 중에선 에어부산이 지난 4월 26일부터 운항해온 부산 칼리보 부정기편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제법 올랐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경기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10에서 40,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 영남 내륙에는 5에서 20mm가량입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겠습니다. 경북 내륙에는 내일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구름 없이 맑았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한낮 기온은 27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날씨가 예상되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광주의 낮 기온 28도가 예상되고 대구는 31도로 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 강릉은 한낮에 26도를 가리키겠습니다. 포항은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턱수염이 더부룩한 바로 이 남성이 이번에 독일 북부도시 로스톡의 새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국적은 독일이 아닙니다. 덴마크입니다. 로스톡에서만 20년 이상 살았지만 독일 국적은 갖고 있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독일인들은 국적보다 그의 성실함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줄지만 보고 그를 선택한 겁니다. 하긴 한국 국적으로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이면은 뭐 하겠습니까?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